저도 장하나 민주통합당 비례의원입니다. 먼저 신영철 이사장님께 질문을 좀 해야겠습니다. 구로에 있는 여성 근로자 임대 아파트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입주자분들 21명에 대해서 명도 소송, 그러니까 내쫓겠다는 소송 진행하고 계시죠? 예. 어떤 취지에서 그런 소송 진행하시는 겁니까? 이제 입주기간이 도과해서 그 입주기간이 도과되어 있는 그런 그 입주자에 대해서 일단 사전에 그 고지를 하고 명도 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들이 얼마에 어떤 공간에서 사는지 말씀 좀 드려야겠습니다. 1988년에 지어진 근로자를 위한 임대 아파트고요. 실평수가 약 11평 정도 되고 예전에는 3인 1실을 썼습니다. 큰 방 둘, 작은 방 하나. 근데 지금은 2인 1실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거는 입주자들 요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혼 여성 근로자들만 살고 있는데요. 현재 200명이 계시고 큰 방은 보증금 20만 원에 월 임대료가 37,000원. 작은 방은 보증금 10만 원에 월 임대료 2만 5천 원.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정말 최소한의 어떤 임금과 이런 걸 갖고 있는 여성 근로자들이 마지막 기댈 수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근데 지금 서울 시내 200분이 그런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중에 지금 21분에 대해서 너무 오래 살았으니 나가라 이래 놨고요. 근데 그 기준이 4년인가 해가지고 2년 원래 살았는데 2년 연장해서 4년이 넘은 분들에 대해서 그런 조치 취하신 거 맞죠? 예. 그런 분이 총 51분이 되시는데요. 이 중에서 21분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했고, 이게 가장 최장기 입주한 분 순서대로 21분을 했다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겠지만, 공교롭게도 입주자 자치회 분들 위주로 21명 추려서 소송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께서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까? 인적사항이 다 있는데.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시 이제 그 소송 진행 이전에 그때 당시로서 입주 기간이 도과한 그런 입주자를 대상으로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입주 기간이 도과한 그런 입주자가 계속 발생을 해서 지금 숫자가 늘은 걸로 여기서 알고 있습니다. 6년 이상, 10년 이상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죠. 몇 달 차이인데. 근데 6년, 8년, 10년 사신 분보다 4년 정도 그러니까 먼저 4년 정도밖에 안 넘어선 이런 자취회 분들이 소송 명단에 들어있어요. 이거 무슨 근거에 따라서 구분하신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기간이 도과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선 퇴거 안내를 했고 그리고 나서 퇴거를 안 한 그중에 소송에 들어가신 명단은 자치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맞은데요. 지금 파악하신 내용이 제가 파악한 내용하고 다르니까 다시 한번 질의 후에 파악하시면 좋겠고요.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네, 부탁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또 소득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다른 기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중에 경제 사정이 그나마 어렵지 않으신 분들 위주로 먼저 소송할 수도 있어요. 기간뿐만 아니라. 근데 지금 소송하신 분들 보면 자취 활동하신 분 중에 월 소득이 단 50만 원밖에 안 되고 근무력증이라는 희귀병 앓는 분도 쫓아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맞습니까?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인천 아파트에 공실이 발생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부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인천 가는 게 그렇게 손쉬운 문제입니까? 예? 구로에서 인천 가는 게 손쉬워요? 이분들이 자가용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월 50만 원 받는 사람이 인천 구로 거기 교통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삶에서 차지하는 어떤 생활비 부분이 되게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분들도 4년이라는 입주 기간을 다 알고 들어온 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자가 287명이나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기자 중에는 훨씬 수익 많은 분들도 있는 거 알고 있고요. 수익이 낮은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모두가 대기자가 수익이 높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수요자를 늘리겠다는 그런 걸 이유로 월 수입이 80만 원 된 이런 노동자들을 쫓겠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이 수혜를 얻어야 되니까 그런 논리 얘기하시는데요. 95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이 여성 근로자 임대 아파트 맡아서 지금 운영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럼 그 후에 지금 서울시에서 200명 살고 있잖아요. 이런 걸 늘리려는 노력은 한 번이라도 하셨습니까? 그렇게 여성 근로자 주거 문제 관심 있으면 이거 꼴랑 200명 하는 거 그 전에
3명이 한 방 사용할 때도 이분들은 그거라도 감지덕지 산다 그러는데 왜 줄였습니까? 왜 수요자를 줄였습니까? 그래놓고 왜 로테이션 문제 삼는 겁니까? 과거에는 이제 주거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3분씩 들어가 있어도 괜찮았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면서 방 하나에 2분씩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불만들이 많습니다. 지금 거기에 주거 환경 동의하는 분들이 별로 개선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 전체의 주거 환경 자체가 많이 개선이 되면서 근로자 여성부 아파트라고 해서 거기에만 그 방 하나에 2명씩 입주하라고 하는 것은 그 예전에 3명 살 때도 대기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3명 더 취약한 사람한테 혜택 주려면 로테이션 얘기하는 게 아니라 3명 살 때도 대기자들이 있었는데 그럼 왜 지금 굳이 갑자기 삶의질을 의원님께서는 3명 들어가는 게 맞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 지금 근무력직이란 희귀병 걸린 사람을 겨울에 내쫓는 건 잘했다고 지금 얘기하신 겁니까? 지금 그 명도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지 바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지난해에 산업단지 공단에 이거 팔아가지고 비싼 오피스텔 개발하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산업단지 공단에 근로자 임대 아파트 팔아서 오피스텔 개발하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작년에. 저는 그런 얘기를 처음 듣습니다. 신영철 이사장님 그래서 이 근로자들 간다에 만나서 매각은 절대 안 할 거다라고 확약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혹이 있으니까. 그래서 매각을 안 하고 다시 이제 운영을 하는 걸로. 근데 지금 산업단지 공단이 간담회 이후에 11월에 금천구에서 얘기한 그 대토론회에 가가지고 저런 PPT 발표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지금 여기 삼지구의 근로자 아파트 재개발해놓고 4,744평방미터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 여성 근로자 임대 아파트가 있는 129-21번지가 4744평방미터 같은 데네요. 왜 그럼 매각 지금 계획 없다고 허락하신 후에도 산업단지 공단은 개발할 거라고 있습니다. 공단 전혀 모르게 우리하고 사전 협의한 바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런 것도 컨트롤 못 하십니까? 산업단지 공단 그럼 얘기해야겠네요. 왜 집주인은 가만히 있는데 어디서 그거 개발한다고 얘기하면 아닌다고. 문제되게 하세요. 강하게. 그것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이 아니고 지금 자료 보여드렸잖아요. 그럼 저거 산업단지 일단은 아주 일방적으로 없는 사실, 허위 사실 얘기하고 다니는 거 하는 게 이사장님 입장이시죠? 일단은 파악을 해봐야 저기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왜 지금 그 지하에 근로복지공단 퇴직자들 모임 사방법이 근무인가요? 사무실 들어가 있죠. 여성만 200명 사는데 밑에 퇴직자 모임 사무실 벗죠. 그 부분은 이제 관리 사무실 밑에 있는 것이고요. 그 아파트 밑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이제 근의회가 그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조그맣게 그 6평 정도 지금 그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이제는 이제 그 근의회에서 그 위탁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근의회 측과 이렇게 협의를 계속 그 해나가야 될 그럴 사안입니다. 현재는 그 임차례에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위탁 관리 어디 가세요? 현재는 주택관리공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관리소장이나 국장들은 왜 사람이 안 바뀌고 계속 근의회를 하고 있습니까? 근의회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없습니다. 바뀌었습니까? 근의회에서 나가 있는 그 세 사람들은 그 소장직에서 다 물러났습니다. 물러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 바로 입주자분이 아직도 그대로다 얘기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근의회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러났고 근의회 쪽에서 채용한 그런 소장들만 연말까지 고용이 연장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로 아파트에 일단 아까 주거 환경 얘기하셨는데요. 짧게 하니까 올 1월에 5억 정도 투자기로 아파트 입주 환경을 좋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해한 게 뭐 있습니까? 여성이 100명 사는데 떼꾸만 안 달아가지고 시객들 들어서 난동하는데 왜 거긴 돈 안 쓰고 냉난방기 부위, 이자 파티션 부위, 사무가구 부위 다 그놈의 사무실에 쓴 돈이잖아요. 왜 이런 데 돈 쓰고 떼꾸만 안 답니까? 지금 그 매각 계획을 수립했다가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 시설 투자가 안 된 겁니다. 그런데 매각 계획을 철회하면서 지난해 2억, 금년에 5억 그 시설 개선비가 반영이 돼서 지금 개선을 쭉 추진해 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지금 산업단지 공단이 계속 개발하는
또 다 내쫓아서 결국에는 매각하고 개발하겠다. 이런 이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변호사는 주민 자치분들만 표적으로 내쫓는 이런 소송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주민자치회 사람들만 대상이 들었다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당초에 일단 그 명도 유예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나서 퇴거 안내를 한 것은 당시에 기간이 도과된 그런 그 입주자들한테 했던 것입니다. 자, 장하나님 정리하십시오. 지금 같은 용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정리하고요. 그럼 아까 기한이 넘어서 예, 저희가 그 부분은 파악을 해본다고 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다시 결과를 결과를 다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숙 의원 제의합니다.